안녕하세요, 길패스입니다. 전반 15분 도니 판데이크의 골로 1대0으로 아약스가 4강 1차전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날 전반 30분에 베르통어는 알더러베이럴트와 부딪히면서 콧등이 찢어지고 뇌진탕이 오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든 경기를 진행해 보려고 했지만 끝내 부축을 받으면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베르통원의 인상이 호감인데다가 평소에 손흥민과 친하게 지낸 모습을 보니까 더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통원이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고 이미지가 토트넘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토트넘 이꼴 베르통원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르통원이 큰 부상이 아니길 빌며 이를 계기로 토트넘이 좀 더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눈에 불이 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과 영국 현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 해리케인의 빈자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경기였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해리케인이 빠진 토트넘도 문제지만 이번 손흥민이 빠진 경기를 보니까 와, 손흥민까지 빠지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다 라고 느낀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공격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공격 찬스가 와도 무기력하게 막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수비 간격을 이런 식으로 좁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아약스가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지만 이러한 모습은 토트넘의 공격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력적인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포메이션의 역량도 있겠지만 트리피어가 사이드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아약스의 수비수들이 넓게 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수를 흩어지게 해야 슈팅의 기회도 만들 수 있는데 말이죠. 만약 이 장면에서 해리케인은 둘째치고 공격진에 손흥민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8강 맨시티와의 1차전 골 장면을 볼 수 있듯이 맨시티의 수비진이 좁은 간격으로 수비를 하고 있고 손흥민이 사이드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수비수로 하여금 풀 문제가 많게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한정된 공격 자원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 장면에서 트리피어의 위치에 손흥민이 달려들어갔다면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전방 침투 후 바로 슈팅을 가져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엄청난 위협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토트넘의 공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약스의 수비진들은 넓게 분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사이드를 신경쓰게 해 머리가 아프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슈팅을 바로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트리피어와의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었고 여러가지 공격 루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리케인까지 있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두 번째, 에릭센의 부진. 개인적으로 이날 에릭센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이날도 에릭센은 헌신적이었고 박스 투 박스 플레이를 가져가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키패스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에릭센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창의적이고 위협적인 공격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약스의 입장에선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모우라와 알리만 막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받는 압박은 엄청났을 것이고 이로써 에릭센이 패스를 줄 선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골게터가 되기 위해선 좋은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지만 또한 좋은 플레이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골게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확실히 시스코는 클래스가 있다. 부상으로 그동안 4강전에 출전이 불투명했던 가운데 안타깝지만 베르통원의 부상으로 시스코가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시스코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시스코가 투입되고 나서 안 풀리던 토트넘의 경기에 어쩌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스코가 투입되고 나서 막강한 아약스의 중원을 괴롭히면서 볼까지 따내고 이걸 토트넘 선수들에게 배급해주고 엄청난 힘과 피지컬로 수비에도 재능이 있다던 대형을 상대로 이기는 모습과 간혹 볼을 몰고 전방으로 전전하는 모습, 중원을 휘젓는 모습까지 보는 내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시스코는 클래스가 있고 토트넘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본모스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몸 관리 잘해서 2차전에 선발 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전투적인 모우라.
이날 루카스 모우라가 아주 헌신적으로 이리저리 많이 뛰고 부닥치고 기회도 만들어내고 공격이 안 풀리니까 혼자 뭐라도 해보려고 아둥바둥 해보고 세트피스 기회도 만들어보고 무리한 슈팅도 때려보고 이것저것 고군분투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팬분들에게는 손흥민과의 경쟁으로 미움 아닌 미움을 받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데스크 라인 때문에 주목도 못 받고 출전 기회도 적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야 모우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챔스 조별리그에서 마지막 모우라의 골 때문에 토너먼트에 진입한 거 다들 아시죠? 5번째, 요렌테가 너무 소극적이다. 저도 요렌테의 역할을 잘 압니다. 큰 키와 피지컬을 이용해 상대 수비 진영에서 몸싸움을 하는 포스트맨 역할,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이를 이용해 헤딩을 꽂아 넣는 역할이지요. 하지만 본인한테 기회가 온다면 과감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막힌다 해도 말입니다. 요렌테의 경기를 보면서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요렌테도 열심히 해줬습니다. 태클로 볼을 뺏어내고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확실히 요렌테와 모우라의 조합보다는 요렌테와 손흥민의 조합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렌테는 후방에서 볼을 날라오면 헤딩을 통해 전방이 아닌 후방으로 볼을 떨고 놓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날 모우라는 계속해서 요렌테의 낙하 지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방으로 먼저 달려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6번째, 트리피어의 크로스. 저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는 타입의 팬으로서 그동안 트리피어의 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시즌 후반이라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잘하냐.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음의 변함이 없지만 하필 이날도 크로스가 죄송합니다. 이날도 트리피어의 크로스는 너무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주면 언젠간 잘할 겁니다. 트리피어 화이팅! 해외 반응입니다. 기대 안 하려 했지만 토트넘 팬으로서 어쩔 수 없이 승리를 바라는 내 모습 눈물 나는군. 와 벤치 봐 선수가 없네. 레비 보고 있냐? 난 0대1이라 다행이라 생각해. 다음에 잘하자. 2차전 때 더 열심히 응원하게. 왜냐고? 직장에서 잘렸거든. 한 골 먹는 거 보고 TV를 끄려고 했어. 오 시스코 역시 너가 들어오니 경기가 사는군. 와 후반전 정말 잘했어. 비록 한 골도 못 넣었지만 관중석에 해리케인 손이 있는 거 봤어? 슬퍼 보이는데? VAR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옵사이드라고. 난 희망을 봤어. 2차전에 케인, 손, 윙크스까지 나오면 난리 나겠는데? 밟아주자. 잘하면 케인이 2차전에 나올 수 있다던데 진짜야? 아약스 생각보다 못하는데 맨시티면 그냥 이겼겠어. 크로스 엉망이다. 저렇게 할 거면 요렌테는 왜 선발로 뛰게 하는 거야? 오마이갓 트리피어 봐.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쏜 너뿐이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취합니다. 취해.